세 번째로 주택 공급률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인구와 세대수가 증가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적절한 양의 주택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공급의 부족에 의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주택이 항상 일정하게 공급될까요? 아닙니다. 주택 공급 역시 경기의 흐름을 타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불황일 때 공급을 하면 공급자들이 제가격이나 더 비싼 가격에 팔지 못하고 결국 파산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기가 불황일 때는 주택 공급량이 매우 축소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두려움을 깨고 인허가 및 착공을 시작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이윤을 내고 미분양 없이 분양을 완료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너도 나도 그 모습을 보고 인허가를 내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그 무엇이라도 하지 않으면 아예 수익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인허가 수와 착공 수가 거의 일치하게 될 때는 정말로 주택이 부족한 시기입니다. 이렇듯 주택 공급은 일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사이클을 가집니다. 자, 그럼 실예를 볼까요? 저번 시간에 보았던 수도권 주택 공급 현황을 보겠습니다. 2014년도에 보면 수도권 공급량이 가장 적었던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 서서히 증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2016년부터는 수도권 매매 상승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수도권에만 국한된 내용이 아닙니다. 지방이나 다른 지역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택 공급량을 확인하실 때 주의할 점은 주변 일자리수 증가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공급량이라는 것은 필요한 양분에 공급되는 양인데 주변에 필요한 양, 일자리가 오히려 감소한다면 그 지역의 공급량은 충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 경기도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면 2014년도 같은 상황이 오더라도 공급량이 줄어든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은 전세가율입니다. 전세가와 매매가가 붙어있을 때 사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매매가가 바닥을 찍고 오랜 시간 횡보를 하며 전세가가 올라가는 시점이 되면 집값은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 가격은 사용 가치를 나타냅니다. 세 번째 이야기했던 주택 공급량 부족으로 인해 사용 가치가 높아진 것입니다. 공급의 부족은 결국 가격의 상승을 일으킵니다. 세 번째 설명드렸던 주택 공급량만으로 상승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만 전세가 비율을 크로스 체크하신다면 더 정확하게 상승 곡선을 예측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는 이제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전세가가 반영되었다는 것은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승 모멘텀을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성향에 맞춰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전세가율을 확인하시고 약 70% 이상이 되었을 때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공격적인 방식을 선호하신다면 전세가율이 오르기 전 또는 전세가율이 오르기 시작하는 직후를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4가지 지표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 4가지 지표는 상승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 조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지적으로 현상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본인이 직접 데이터를 확인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나의 소중한 몇천만 원 또는 몇억 원의 돈을 투자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지표들은 인터넷에서 조금만 찾아보면 쉽게 구할 수 있으니 귀찮다고 생각하지 말고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를 지속하게 하는 힘입니다. 이상 부동산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